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채식에 관한 내용, 그래서 불교 채식, 베지테리아니즘, 비거니즘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이제 초기 불교하고 이제 인도 불교에서 인도 불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동아시아 선불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그 선불교의 그 이제 요리 전통, 이게 지금 인도적 상황하고 동아시아적 상황이 이제 뭐 많이 이제 틀리죠. 그래서 이제 직접 선불교 사원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요리와 관련해서 사찰에 음식 직제가 생겨나서 전제라는 소임이 있고, 각각 맡은 바 이제 다양한 음식 직제가 있죠. 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일본의 뭐 도겐 스님 같이 이제 뭐 전자교훈이랄지 부죽반법 같은 이런 영평 청유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식재료를 다루는 뭐 시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설거지, 뭐 조리질, 이런 것들을 화두섬과 연관시키거나 불교의 이제 위생관과 연관시키거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청규 문헌들을 남기고 이제 계시고요. 그 현재 이제 한국 그 사찰 음식이 그 상당한 궤도에 올라서 실제 요리하는 뭐 테크닉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회적으로 그 대중화의 정도 이런 것도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일반화 이제 돼가지고 그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음식적 대안 중 하나로 이제 생각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요새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일반 사회에 요리하는 분들과 그 이제 사찰 음식에서 이제 사찰 음식 하시는 이제 그 스님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전자교훈에서는 그 이제 사찰 음식 하시는 스님들은 일반 요리사와는 다르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너희가 일반 요리사하고 똑같이 음식 만든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르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동일한 모습도 많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노출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까지 한국 사찰의 음식 활동이 주로 이제 쿠킹 위주로 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 뭐 쿠킹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스님들이 얘기했던 전자는 일반 요리사랑 틀리다. 그 틀리다의 그 내용이 뭐냐? 수행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는 하지만 이쪽은 본분이 수행자죠.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쿠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이 갖고 있는 불교 문헌적인 이해, 불교 음식사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하시는 이제 스님들이 반드시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실 때, 쿠킹을 배우실 때도 이제 같이 배워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운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음식을 만드냐, 레시피 따지고 쿠킹 테크닉 따지고 이런 식으로 사찰 음식 강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계종 사찰 음식 그 교육 체계도 보면 뭐 기초부터 중급, 심화까지 이렇게 3단계로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그 스님들 같은 경우 기초도 그렇고 중급도 그렇고 심화도 그렇고 다 쿠킹으로 끝난다. 불교 문헌적인 이해, 불교 음식사적인 이해, 최소한 도겐 스님의 전자교훈 부죽반법이라도 수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 불교 음식사가 수업이 된 적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 도대체 일반 요리사와 사찰 음식을 하는
스님들하고 뭐가 틀린가? 쿠킹 테크닉이나 레시피 관련 지식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지금. 스님들은 한 가지 더 하실 게 있는데, 예? 일반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자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하실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계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조그만 이제 그 대학에서 음식문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뭐 제 그 박사 전공이 이제 불교 음식학이라, 내년부터 이제 그 불교 음식학 과목을 이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교 과목으로 이제 이제 할 예정인데, 저는 이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같이 아주 특별한 이런 그 행사에 아주 짧은 시간, 뭐 이제 뭐 1시간만, 1시간만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기적으로 불교 음식에 관한 말씀을 드릴 기회는 있는데, 그 과목으로 뭐 이를테면은 뭐 한 학기에 뭐 15번 수업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루트가 현재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박사 논문도 내고 소논문도 내고 뭐 영어 논문도 내지만 그거 사실 읽는 분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게 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뭐 수업이 구체적으로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과 같이 가끔 이렇게 바깥에 강의 나가서 이제 불교 음식학 얘기를 하지만 이걸 하나의 과목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통로, 이게 없어서 이제 불교 음식학을 배워왔지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논문 써는 거 외에는 별로 사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자와 세간 요리사는 다르다. 아까 뭐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스님이다, 수행자다, 이거를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음식과 수행 이 문제에 대한 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래서 뭐 도겐 스님의 전자교훈에 보면 아주 이렇게 보통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거의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뭐 식재료, 뭐 이제 그릇 닦기.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스케일이 커서 보통 인사도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근데 사실 성불은 아주 이제 뭐 사실 이제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조리질 하다가 쌀과 돌을 분리하는 그 조리질을 하다가도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이제 전자교훈에 이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상의 음식 활동 하나하나가 전부 화두성과 연결이 이제 되면서,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세세한 얘기는 이제 이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종교적인 수행과 밀접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별심을 갖고 이제 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식재료든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일상사 하나하나가 뭐 수행 아닌 게 없다. 이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뭐 식재료, 뭐 음식 도구, 뭐 그래서 밥을 짓는 솥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쌀을 씻는 물은 자신의 뭐 생명으로 알라.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절을 찾아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개천으로 배추 잎사귀 하나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아, 여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방향을 획 돌려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스님이 헐레벌떡 막 그 절에서 뛰어내려오면서 혹시 이 시냇가에 배추 하나 떠내려가는 거 못 봤냐. 그리고 다시 턴해서 아, 여기서 배울 게 있겠구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취사와 위생, 그리고 이제 해우소와 위생의 문제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제 모든 게 다,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뭐 깨끗하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물 같은 것도 이제 발굴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고대 이제 불교 사찰 같은 경우는 위생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한 예로 이제 해우소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수세식 방식이랄지 이 방식을 그 당시에 채택한 게 딱 두 곳이죠. 불교 사찰 아니면 왕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도 불교의 5대 광률부터 이 위생 문제가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통이 이어져 와서 중국의 선불교에 이제 청규로 이어지어 오고, 이게, 그래서 옛날 사찰에 해우소를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실상사 해우소랄지 이런 해우소를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시각으로는 물론 이제 조금 저평가될 수 있지만, 당대 위생 수준에서는 왕궁과 더불어 최고의 위생 수준을 보여주는 게 사찰 해우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사찰 편명도를 보면서 남북축과 동서축에서 이 동서축을 보게 되면 이 남북축 종교 의례가 어떻게 제대로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미 당대 불교가 이 일상 생활 공간인 이 동서축이,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공간, 창고, 장독대에서부터 해우소, 승당, 이 동서축의 이 수준이 당대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이게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종교 의례를 담당하는 남북축도 당연하죠. 당시에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중국 유학 가는 사람이 만약 100명이 유학 간다, 95명 전후가 스님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보면 다 무슨 왕자, 무슨 귀족. 그러니까 당대에는 거의 스님들이 거의 최고 수준의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에 걸쳐서, 그것이 무슨 학문이든, 그것이 뭐 의학이든, 그것이 하다못해 음식 만드는 기술이든, 이런 음식 테크놀로지까지 전부 이렇게 불교 사찰이 이제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식품 회사가 존재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뭐 사찰의 장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이제 ING형이잖아요. 불교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현대에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찰에서는 보통 이제 음식 메뉴를 결정할 때도 전자스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직제에 놓여진 모든 스님들이 이제 이제 논의를 하셔서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계 내려오는 뭐 인도 불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전통이고요. 불교 사찰 음식과 관련해서 신문 방송을 가장 많이 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삼덕육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육식금지, 훈체금지 이 내용하고 삼덕육미에 관한 내용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그런 사자 군대,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내용적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잘못 전파된 그런 내용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덕, 육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교 음식 교육이, 그러니까 특히나 불교 음식 교육에 이제 불교 음식의 이제 주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님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삼덕육미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불교 채식의 문제, 그러니까 현재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음식 만들어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그 시각으로, 국가 산업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그 한국 사회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뭐 찾는다 이랬을 때 한국의 문화, 그 문화 속에 그 핵심적인 거, 한국의 뭐 영화, 한국의 음악, 한국의 음식, 그러니까 문화 속에 지금 그 K 푸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선 모르겠는데 해외를 나가 보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저도 바깥에서 이제 많이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6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 쪽에 있었어요. 그냥 한식 얘기하는 것보다 한국 사찰 음식 하면은 이게 호기심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이제 이제 거기서 음식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찰 음식 발표로 보통 그게 한 학기에 발표 한 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발표를 2번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한식보다 밖에 나가면 사찰 음식이 더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수행자,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무슨 뭐 세속적인 어떤 것을 뭐 추구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의 문화고, 이제 한국에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이 종교가 세계를 접하면서 대응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쿠킹의 문제로만 음식 활동이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 요리사랑 별 다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로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경우랑, 외모는 수행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요리사로서 음식 만드는 그 차이가 현재, 이 차이를 진짜 수행자로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사소한 그런 음식 활동도 수행과 연결시킵니다. 뭐 화두성과 연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교원에서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좀 많이 이제 빼먹고 뒤에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스님들이, 혹은 불교계가 뭐 국가의 질병 상황, 국가의 기근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고려시대의 불교가 대응하는 모습하고, 지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웠던 조선시대의 불교계가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중국 불교도 그렇고, 이제 일본 불교도 그렇고, 이제 한국 불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보통 스님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 뭐 기근이나 뭐 질병이나 이제 제가자에게 이제 주는 이런 모습이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절에 이제 신자인데 너무너무 이제 가난해서
그러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저를 찾아간 거예요. 스님, 저희가 지금 애들하고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떻게 좀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 사찰도 이렇게 제과자들이 뭐 보시래야지 뭐가 저긴데, 그 제과자가 가난한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아무 뭐 양식이나 이런 게 없는데 갖다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거. 근데 그걸 이제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스님들이, 아니 스님 그거를 저기 하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제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려 시대 보면 그 특히 이제 고려 시대 법상종 스님들이 그 요즘 표현으로 쓰면 이제 무료급식이죠. 그 무료로 이제 기근이나 질병 때 이제 음식을 이제 그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베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그 사찰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찰이나 이제 승려 이제 스님들 어떤 역할을 했냐면, 쉽게 말해서 기근이나 질병 상황에서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인 거예요. 그 절이나 이제 스님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스님들이 먼저 이렇게 속 걸어놓고 밥해서 이제 그 못 먹는 사람들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그 주고, 또는 이제 그 이제 고려 시대에는 그 사찰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찰 불사도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고려 시대에는 주변이 뭐 사찰이 워낙 많으니까 절에 가서 무슨 내가 할 게 없나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할 게 있다 그럼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사람 다 먹을 걸 사찰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그런 상황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나서시기도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세세하게 살피지 그 못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그 일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왔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통로들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가 그것이 뭐 불교든 무슨 뭐 서양 종교든 어떤 종교든 뭐 힌두교든 뭐 시크든 자이나교든 보통 사원을 찾아가면 먹을 것을 무료로 줍니다. 그건 이제 뭐 가톨릭 수도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코로나와 연관지어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와 연관지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회의 최하층이 실직을 하거나 소득 감소, 가장 먼저 대두되는 사회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별 타격 없습니다.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먼저 소득이 감소하고 조금 있다가 일자리를 잃고,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끼니의 문제, 이런 문제에 먼저 부딪히게 이제 되는 거죠. 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에, 그러니까 요번 이제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좀 확대되고 이러면서 흔히 이제 코로나 불로 뭐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립감, 뭐 무력감, 뭐 우울, 뭐 불안, 이런 정신질환적인 그런 문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근자에는 이제 불교 학계가 요와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불로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그 학술대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 종교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그 심리적인 문제, 그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나은 경우, 이 문제를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다 잘 극복하는 그런 종교로 이제 뭐 불교를 이제 보통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마음의 문제에 몇천 년 동안 집중해왔던 종교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문제, 이거에 특화된 종교가 이제 불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타 종교인보다 좀 그 나은 측면이 이제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하나는 그 정신적인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종교가 특히 그 이제 고려 시대처럼 아주 전반적인 상황이 좋은 조건에서의 그런 고려 불교도 그 사실 당대에 그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이 그 생겼을 때 전 백성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렇게 뭐 밥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그게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불교가 크게 위축된 조선 불교에 오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이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런데 그 현재와 같이 그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국가가 해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해줄 부분이 이제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종교나 이제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게 하찮아 보이지만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 대단히 중요한 게 이제 이 무료급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불교가 사회 전체에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 전체를 구제하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역량의 최대치까지 발휘를 해서 그런 뭐 코로나 상해랄지 질병, 기근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끼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무료급식의 문제가 단순히 그 몇 번 이제 뭐 하고 말고의 문제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 각 종교들이, 그러니까 근자에는 저 명동 성당에서 명동밥집 뭐 이런 걸 했다고요. 그 이제 식품회사들 이제 도움을 받아서 명동 밥집 뭐 이런 걸 꽤 좀 저기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다란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보통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밥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가 커버해 주느냐? 국가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 이런 건 이제 종교가 그 맡아서 해야 되고 찾아가서 이제 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문제, 코로나처럼 이게 질병 상황, 이랬을 때 그 종교가 해야 되는 거. 특히 그 한국 불교가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그런 예회 때마다 절 앞에다 큰 솥 갖다가 걸어놓고 밥해서 백성들한테 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고려 불교 사찰이 이제 굶주린 백성들한테 음식 보시할 때 밥과 국뿐만 아니라 소금과 장류 등을 보시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밥과 국을 해서 한 그릇 주면 요때뿐이라고요. 예. 근데 소금과 장류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몇 달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서, 나무를 뜯어서 장류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유지해서 다음으로 이제 곡식이 심어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동안 너가 살 수 있는 최소한 이거를 불교 사찰이 제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소금과 장류를 따로 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풀은 이제 산에서 뜯어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끈을 이제 불교 사찰이 제공했다. 이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시대마다 사회마다 방법은 차이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가 이런 뭐 질병 상황이나 이랬을 때 과연 그 일반인들, 이 제가자들에게 그 어떻게 그 수행자로서 그 이제 부다의 자비행을 뭐 실천을 해서 그 함께 그 부다의 진짜 세계 속에서 그 삶을 온전하게 그 유지하면서 지속시킬까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좀 그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많이 먼저 이제 공부도 좀 많이 그 하셔서, 그리고 또 실천행도 많이 하셔서 이런 뭐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그 많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자들에게 그렇게 좀 많은 공부 그리고 뭐 실천행 이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 오늘 오전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시간에 쫓겨서 드릴 말씀 이제 잘 못 드렸습니다.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